네, 안녕하십니까. 육군과 육군 가족의 대변자, 후원자, 연결자 역할을 하는 육군협회와 함께하는 아미 스튜디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이거 방송한다고 하긴 했는데 네. 좀 마이크가 좀 실수가 있었고 그쵸. 조명도 네, 첫 약간 이 어두웠죠. 촬영이다 보니까 여기 조명을 좀 저희가 설정을 좀 못해서 오늘은 또 조명도 더 세팅을 하고 카메라 구도 또 마이크도 따로 가지고 와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10만 유튜버에 빛나는 우리. 저번에 방송하고 나서 편집하면서 너무 민망했어요. 왜냐면 마이크가 중간에 끊기고 어떨 때는 나만 들어오고 세진님은 안 들어오고 세진님 들어오고 저는 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저도 이제 불편했는데 다른 분들이 기대를 안고 봤다가 중간에 껐다는 분들도 있고 도저히 못 보겠다. 그리고 이게 좀 길어서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가 목표가 있었는데 그쵸. 거기에는 사운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운드가 좀 엉망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운드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마이크를 각자 또 준비를 했습니다. 또 세진님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일주일 동안? 네,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네요. 뭐 별일 없으셨고요?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네요. 간단한 근황 좀 얘기하고 시작하죠. 대학원에서 과제하고 네. 열심히 공부하고 네.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세진님은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그렇네요. 아니 사관학교에서도 공부하고 전역하고 나자마자 책 쓴다고 일본어 공부하고 일본 가고 거기다가 또 공부 자체가 재밌다기보다는 어떤 네. 문제가 있을 때 네. 그거를 뭐 분석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되게 즐기는 것 같아요. 하필 왜 문과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문과? 만약 이과셨으면은 그런 수학도 과학적 좋아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매진했다면 돈을 벌지 않습니까? 이런 인문학적인 거는 인간이 네.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네. 어떤 질문을 품고 살아가야 되느냐. 결국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약간 인문 쪽에 훨씬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과학도 이어지거든요. 네. 인문적 질문과 그렇죠. 과학적 질문이 사실 그렇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언제나 뭐 수학 과학에도 관심 갖고 있고. 근데 어쨌든 배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배우는 걸 내가 좋아하시는 몰랐던 걸 배워나가고 그 배웠던 거를 주변 사람들하고 나눌 때 또 그거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 제가 또 자아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고 그렇네요. 그래서 공부를 좋아한다. 그리고 아무튼 네. 지루합니다. 너무 지루하네. 이렇게 그럼 맨날 이제 학교 갔다 오시고 공부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운동도 하고 운동도 하시고 네, 사람도 만나고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수업 있을 땐 가고 갔다가 점심 학식 먹고 또 가끔 이제 다른 분들하고 점심 먹고 연구하거나 뭐 미팅 가거나 근데 세진님은 와서 저녁에 운동하고 그래도 동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그래서 대학교에서 그래도 약간 위화감이 없겠네요. 약간 아저씨라고 보진 않죠. 모르겠어요. 뭐 딱 입을 여는 순간 이제 저 세대가 다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입 여는 순간 꼰대라고 이제 합니까? 그렇죠. 아니 35이면은 대학생들이 10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만 33입니다. 만 33이지? 그렇죠. 새로운 정부 나이 우리 또 만 따지는 나이로 겁니까? 가야지. 아니 35이면은 대학생들 10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대학원 친구들이 20대 후반들이 좀 많은데 크게 위화감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위화감 많이 못 느끼고요? 그리고 기업에 있을 때도 뭐 20대 초반 분들하고도 일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본인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위화감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착각은 자유니까. 채팅방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제 아무튼 자유를 제 지금 자유를. 대학원생 하고 있는 우리 김세진 대학원생의 네. 일과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오늘 뉴스는 뭐가 있죠? 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그 육사단 부사관분의 일탈 행위. 육사단 행보관의 일탈 행위. 그렇죠. 일탈이라기보다는 여친 약간, 몸매 평가, 얼굴 그렇죠, 평가했던 그런 거. 분. 그리고 또 이사단 신속 대응사단의 간부들과 이제 병사들의 이슈 이거에 네.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거 혹시 추적이 어떻게 됐죠? 저번 변화가 주에 있었나요? 저희가 그 이신속 대응사단의 행군 전의 회식, 간부들 회식 문제와 그다음에 육사단의 행정보호관의 조금 이제 여자친구 휴가 나가는 병사의 여자친구의 얼굴 평가, 등등 갑질. 몸매 평가 그쵸. 했던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직접 부대에다 확인하지 못했고 이제 알아본 결과 부대에서는 이제 조치를 했고 그 이후에는 딱히 조치는 더 없다고는 합니다. 이신속 대응사단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조치가 됐고 네. 육사단 같은 경우는 뭐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더 나온 것이 없다. 또 공개하기도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왜냐면 네. 개인의 징계 내용을 그쵸. 이렇게 공개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쵸. 약간 근데 이제 이미 거기 조치가 됐고 조사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우리 군을 네. 좀 믿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근데 그렇게 또 요즘에는 뭐 물론 또 사건 조사가 또 안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 사는 사회이다 그쵸. 보니까. 네. 근데
확실히 과거보다는 네, 더 좀 더- 투명하게 되고 네. 그렇죠. 육군 감찰 또 검찰 이런 것들이 사실 예전에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죠. 일부러 좀 봐주고 사실 그런 것들을 저도 직접 겪었었고 또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듣고 봐왔었는데 최근에는 좀 이런 선순환 구조들이 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그 사건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럼. 네, 계속해서 네.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또 오늘 준비한 뉴스 어떤 거 있나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모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아미 타이거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아, 그 육군. 네, 육군 그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던 그쵸. 육군 아미 타이거 육군 고 워리어 고 빅토리 육군 뭐 네. AI 드론봇 전우와 함께 뭐 네. 내 목숨 그 육군 그 신육군가라고 해서 작년에 발표를 했었었죠. 신육군가요? 신육군가 기존 육군가 우리 알고 있는 그 아세아 에빗 이 노래를 대신하는 네. 신육군가가 이제 그거였는데 네. 아 육군 아미 타이거 육군 그죠. 그것만 기억납니다. 그죠. AI 드론봇 전우와 함께 전우와 함께 그쵸. 뮤직비디오 끝내주던데. 뮤직비디오는 끝내줬죠 아주. 네. 제가 이 뉴스를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육군에서 새로운 엠블럼 그리고 새로운 브랜딩 캐치프라이즈로 아미 타이거를 밀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공모전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이미지 띄워주실 거죠? 네. 그럼요. 뭐 첨단 육군 군사 혁신 아미 타이거 이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육군의 대표 브랜드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든 생각이 아니 메칸더 V도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현상들이 지휘관 바뀔 때마다 있었잖아요. 이게 실제로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메칸더브이인가 태권브이랑 그 합성한 거 있어요. 육군에 그러니까요. 태권브이가 나오는 네. 그런 뮤비를 합성해가지고 만든 영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 2월 달부터 공모전을 해가지고 약 1000여 건 이상의 1300여 건 이상의 작품을 접수를 했다. 여기에서 선정을 한 게 지금 이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건 이겁니다. 또 많은 군인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부분들이 이거예요. 정책실 육본에서 중점적으로 미는 사업이 지금 이 브랜딩 사업이다. 지금 이거 말고 지금 육군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에 예산을 쓰고 시간을 쓰고 인력을 쓰고 이 자체가 과연 육군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맞는지 지금 브랜딩에 지금 신경 써야 될 텐지 아니면 놓치고 있는 기초와 기본에 더 충실해야 되는지 뭐 이런 사업들 하시면 아시잖아요. 처음에 기획할 때 이제 시간 쓰고 또 공모전 해가지고 그 공모전 하고 나면 그거 끝난 사람들한테 수상자들한테 또 상금 주고 또 발표하고 막 브랜딩하고 예하부대에 뿌려가지고 그거 교육시키게 하고 그리고 또 뭐라죠? 그거 업무 담당자들 유공해가지고 또 경력금 주고 상장 주고 뻔한 패턴이죠. 네. 네. 이 패턴들이 과연 지휘관이 바뀔 때마다 계속 육군이 근본 없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물론 이 캐치프라이즈 이 육군 아미 타이거를 하는 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그 시급한 정책이 밀리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은 그쵸. 들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지휘관이 바뀔 때마다 뭐 육군 참모총장이든 국방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우리 군이 모토가 다 바뀌고 이게 줏대가 없어요. 자꾸 그러니까 제가 군생활할 때도 3대 같이, 5대 같이, 8대 같이, 8대 10대 같이, 11대 같이 네. 계속 추가되거나 또 바뀌고 근데 이름만 바뀌고 그러지 또 바뀌면 않습니까? 또 바뀌고. 네. 네, 그리고 뭐 총장님이 좀 오래 하시면 좋겠는데 짧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몇 개월 혹은 네. 1년 혹은 2년. 뭐 네. 다사다난한 이제 군의 그쵸.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럴 때마다 우리 지휘관에 바뀔 때마다 또 그냥 바뀌면 그냥 다행인데 막 그 부착물 만들어서 붙이고 또 얻다가 주기 했는데 또 네. 바뀌면 싹 다 빼고 갑자기 군가 바꾸고 똑같아요. 사단장님도 똑같아요. 사단장님 그러니까요. 오면은 뭐 사단에서 뭐 하는 것도 붙였다가 뗐다가 배지도 만들었다 붙였다 뗐다가 군단장도 똑같죠. 티셔츠도 입었다가 벗었다가 군단장님도 오면은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안타까운 게. 물론 이 지휘관분들의 그러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 그다음에 그런 열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맞습니다. 예. 충분히 좋은 의미에서 하셨겠죠. 그런데 이런 지휘관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이 꼭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네.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무장되고 그러니까 이게- 훈련에서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바뀐다는 거는 군이 좀 잘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선진 강군, 과학 강군을 원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군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지금 뒤바뀌어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사람의 의존, 지휘관에 의존하는 그쵸. 것은 후진국 시스템이에요. 네. 이게 그래서- 시스템이 아예 잘 돼 있으면 누가 와도 절대 변화가 없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 선진국 시스템인데 지금 우리 군의 시스템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선진화된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정권에 따라서 국방 기조가 바뀌었던 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요. 참여 정부가 들었으니까 국방 이름이 뭘로 바뀌었었죠? 참여 국방이 되고 네.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 녹색 성장이 막 정부의 기조니까 국방이 무슨 국방이었죠? 녹색 국방이었어요. 그때 정말 녹색 에어컨 안 국방. 틀어줬어요. 네. 그때 그리고- 부대에서 에어컨을 안 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태양광 조금씩 설치하면서 녹색 성장을 우리 녹색 네. 국방이다. 그때 아시죠? 네. 2011년도, 12년도 에어컨을 안 틀어줬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대마다 그 전기료 다 체크하고 몇 와트 썼는지 아침마다 군수과장 보고하고 막 엄청 BOQ 전기 끊고 네. 막 생활관 전기 끊고 애들 더워가지고 에어컨 막 절대 안 틀어주고. 그 지통실장 누구 불다 끄게 하고. 불 다 끄게 하고 막 그런 게 그게 시스템을 바꿔서 그리고 사실 바로 그리고 이해는 돼요. 근데 군부대가 저 공병이지 않습니까? 군부대가 시설이 오래돼서 누전이 좀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변압기 시설을 바꾸면 전기를 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전기가 딸리는 경우가 되게 그쵸, 많아요. 그쵸. 그래서 발전기 쓰는 경우 옛날에 아시죠? 발전기 전기료 있죠. 아끼려고 발전기 항상 돌리기도 옆에 있죠, 했어요. 예. 점심시간에 발전기 돌렸잖아요. 부대에서 그 전기료 아끼겠다고. 그쵸. 석유값이 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인 뭐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군, 좋은 군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지휘관이 바뀔 때마다 이런 헷갈리는 정책 그렇죠. 딱 그래서 아무튼 이명박 대통령 이 정권 바뀌고 나서 또 에어컨 틀고 그렇죠. 그리고 봤더니 별 차이도 안 나. 그 이야기가 별로 차이 안 나고 네. 실제로 전기료가 더 오히려 풍부해지니까 네. 또 차이 안 나고 그리고 창조 경제를 내세우는 정권이 들어서니까 국방 이름이 뭐가 됐죠? 창조 국방이 됐었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공모전하고 막 뭐 병사들한테 뭐 이상한 유튜브 영상 받고 막 이랬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것도 국방이면 국방이고 육군이면 육군인 거고 이 본질의 가치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 껍데기만 바꾸려고 하는 현상들 때문에 저는 육군 아미타이거 이것도 그 연장선에서 보이는 거죠. 왜냐 우리 군에 엠블럼이 없었어요. 있었죠. 우리 군에 캐치프라이즈가 없었어요. 있죠. 강한 친구 대한육군 그럼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근데 굳이 그걸 또 다 갈아엎고 자 곧 참모총장님도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이제 임기가 다 되셨어요. 네, 임기가 되셨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또 바뀌죠. 100%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특히나 예산, 육군 네. 위 육군 이 군가는 많은 조롱을 받았고 뉴스에도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충격이었죠. 충격과 공포였죠. 이건 네. 100%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설로 남은 군가로 될 거예요. 심지어 근데 아직도 매일 아침 기상 시간, 점심 시간에 군부대에서 이거를 틀도록 강요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때 네. 박효신 박효신의- 병장의 나를 넘는다. 그렇죠. 나를 넘는다. 거친 눈보라 그쵸? 거치며 뭐 있잖아요. 당신은 먼저 마시면 붉은 태양의 온몸이 타도 따라 부르지도 못해요. 맞아요. 원래 근데 그거 군가라는 것은 띵걸음하거나 행군 중에 우리가 사기를 돋구고 그쵸. 우리가 이제 군가를 외치면서 뭔가 힘을 얻는 그 기억나요? 들어봐 푸른 내 숨소리 대지를 울리는 힘찬 발걸음 지금 뭐였죠? 난 내게로 달려가고 있어 강한 친구 그게 강한 친구 대한민국이죠. 그러니까. 강한 친구 대한육군 난 나를 넘는다. 그러니까요. 그다음 육군 위 육군이군요. 그 이후에 부른 사람 누가 있어요? 강한 친구 대한육군 외울 때 진짜 힘들었네. 네. 발 맞추기가 어려워요. 발맞 못 맞춰요. 엇박이 엇박. 엇박이고 숨 못 쉬어. 강한 친구 대한육군 할 때 발이 맞추기가 어려워요. 발이 빨라집니다. 지금 이거 불러요? 누가 불러? 우리 말고 모르겠는데. 몰라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도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때 생도 때였죠 그때가. 생도 때였어요. 그러니까 생도 때는 네. 목숨을 걸고 외우는 거기 그쵸. 때문에 안 외우면 혼나니까.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각오하고 해야죠. 저희 때는 군가 못 내면 밥을 못 먹었거든요. 저희도 엄청 혼났었죠. 그러니까 근데, 근데 지금 병사들은 아예 모르겠네. 그러니까 간부들도 잘 모르겠네. 그래서 그 우리 그 아미타이거 군가가 나왔을 때 바로 비교된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해병대가. 우리 악동 뮤지션. 악동 뮤지션의 찬영군이 아. 만드신 그 해병대가랑 네. 아미타이거 노래랑 네. 바로 비교가 됐죠. 인년 무태의 이상도 붉은 피와 빨간 명찰 백한 해병대 와, 전 그 노래 듣고 이게 군가지. 이게 그
왜 군가의 목적이 네네네. 육군 브랜딩이 아니라 네네네. 어떤 거죠? 군가는 최후의 그 위험한 순간에 혹은 최후의 순간에 군인들의 사기와 그렇죠. 단결력과 그렇죠. 이 전투 의지를 고양하기 위한 게 군가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본질. 그 목적이 하나 있죠. 그렇죠. 네. 그 본질을 다 놓치고 그냥 자기 브랜딩. 군가에 왜 AI 드론봇이 들어가야 될까? 정책 홍보죠,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육군이 네. 육군 위 육군 이 군가는 네. 제가 지금까지 본 국가 중에 가장 이 정책을 많이 담은 군가. 정책 홍보가고 그건 군가가 아니죠, 사실은. 이거는 네. 거의 CM송. 네.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 육군이 뭐 이거죠. 오란시 할 때 뭐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그렇죠. 달을 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CM송이죠. CM송이죠. CM송 같은 느낌이 좀 네. 심했는데 육군이 육군은 또 제가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우리 육군이 우리 이 정치인분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네. 우리 워리어 플랫폼 하고 AI 드론봇 사게 많이 지원해 주세요. 많이 우리 응원해 주세요. 예산 좀 주세요라는 그런 느낌의 좀 약간은 우리 도와달라 그런 느낌의 군가였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네. 현재 있는 병사들의 기본 정투 장구류나 수통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 생활관 여건이나 이런 거를 잘 챙겨줬을 때 국민들에게 정책적 호소력이 있는 거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더 투자해달라? 이거 아미타이거의 목적이 이거예요. 첫째, 아미타이거 기반 전투체계. 둘째, 드론봇 전투체계. 셋째, 워리어 플랫폼. 이거를 만들겠다가 그 아미타이거인데 그렇죠. 지금 이런 것도 이런 좋아 보이는 것들 전에 지금 우리 통신 장비 못 쓰고 있죠. P96K 있어요. 그렇게 99K 한 30년 된 장비죠. 태국군, 말레이시아군도 가지고 있는 방탄복을 우리 군인들이 가지고 있나요 지금? 우리는 없죠. 전방만 갖고 있죠. 네, 그것도 전방도 돌려 쓰죠. 네, 그렇죠. 군무자들 돌려 쓰고. 네, 그렇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미타이거 이런 브랜딩이 맞냐 이런 얘기가 많은 거죠. 누구한테서? 현역 군인들에게서. 그러니까 우리 현역 군인들이 네. 봤을 때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장부류나 우리가 처한 처지가 좀 안 좋은데 그러니까요. 자꾸 더 워리어 플랫폼, 막 워리어 이러고. 플랫폼이나 아미타이거. 네.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나 옛날에 우리가 뉴스에 그 뭐였죠? 그 터미네이터처럼 검은색 옷 입고 나오는 그 2020년 예상 전투원. 미래 군인 해가지고 그쵸. 무슨 뭐 로봇처럼 네, 나오는 로봇처럼 그런 거 이렇게. 있잖아요. 2020년입니다, 그게. 그런 걸 네. 그래요? 벌써 지나갔네요. 지나갔어요. 시대가. 벌써 그렇게 됐군요. 현실. 근데 아직도 수통 하나 못 바꾸고 있고 아직도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제가 중요- 최근에 제보를 받은 게 네네네네.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공군 전투 교육사 진주에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 교육받는 신임 학사 장교들이 계십니다. 네, 네네네. 거기에 소총 못 쓰고 있는 줄 알아요? M16. 아, 소총이 아니라 방독면. 네. K1. 방독면도 다 흘러내리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군장 배낭에 허리끈이 꼭 있어야지만 되잖아요. 왜냐? 네네네. 무게가 무거울 때 어깨로만 짊어지는 게 아니라 딱 붙여야 허리에 붙여서 편하잖아요. 몸으로 지탱을 해야 되잖아요. 군장 배낭들의 허리끈이 없답니다. 왜요? 안 주는 거예요, 새우 보급품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학사 장교 예비 후보생들이 지금 행군을 어깨로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는 행군 안 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이제 보급품을 좀 덜 어차피 니네 이제 안 하잖아. 어차피 니네 체험식이잖아라는 식으로 주는 건데 이게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니죠. 제일 네, 좋은 걸 맞아요. 줘야죠. 네. 이게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 군에 자기가 훈련받은 걸 얘기할 네. 때 난 아직도 그런 거 썼다 아직도 그런 거 쓴다라더라라는 말이 나오면 그러니까요. 우리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 전 국민들에게 군이 더 호소력을 가지려면 있는 것부터 잘해야 됩니다. 기본부터 잘 챙겨야 되고. 지금 우리 군이 브랜딩에 제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기본이 너무 약해요. 네. 지금 너무 최근 사이에 너무 많이 우리 약해졌어요. 장병들에 대한 기본 여건이나 기본 장구류나 그런 것도 내실부터 채웠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신식 무기, 맞습니다. 너무 막 드론, 아미 타이거. 그다음에 네. 이번에 보람에 네. 막 그런 거 멋있는 거 막 뭐 국뽕이 차오르는 무기 체계는 막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전투 그쵸. 요원들에 대한 그런 지급 여건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문제 의식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캐치프라이즈와 이런 엠블럼으로 프로파간딩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곧 또 바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다행인 거는 네. 그래도 일단 좀 지켜볼 수 있겠다 싶은 거는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아. 기초 장구류나 기초 전투 장비 생존성 보강을 위한 이런 것들을 챙기겠다라고 국정과제에 명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또 중요 직책을 맡으실 지휘관 분들께서도 이런 현상들을 분명히 겪어 오셨는데도 그러니까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분명히 겪고 있는데 어. 윗분들은 모르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감수성이 점검 없다? 나가면 아니죠. 점검 나가면 항상 새 거 꺼내고 점검 나가면 애들이 항상 좋아 깨끗한 보이는 거 꺼내고 것만, 보이고. 그쵸. 네. 이게 북한군이 김정은 방문했을 때 제일 좋은 것만 내죠. 새 옷 입히는 그런 부대도 아니고 우리가 그쵸. 그 현실을 좀 보여주고 우리 대대장부터 맞습니다. 지휘관들이 예. 자꾸 우리 애들 안 좋은 거 쓴다 문제가 맞아요. 있다라고 어필을 해가지고 계속 바꿀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좋은데 맞아요. 예. 그런 근데 게 아니라 뭐 점검 나오면 다 좋은 좋은 것만 것만 꺼내고 보고 제일 깔끔한 것만 문제 보여주고. 없다라는 식으로 네.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또 윗분들이 모르는 거 아닐까. 그래서 망한 군대들이 일제 육군이었고 일제 해군이었고 그런 시기거든요. 이제 우리가 왜 그런 루트를 따라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은 네. 스스로가 부족한 면, 잘못된 면을 스스로 들춰내고 개선하게끔 노력을 해야 그쵸. 되는데 그게 나쁜 게 네, 아니잖아요. 너무 네. 감추려고 하는 거고 그쵸. 그다음에 우리는 좋은 부대, 관리가 잘 된 부대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래야 거잖아요. 또 책임을 안 지니까 지휘 책임에서 좀 자유로울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군인권센터나 혹은 육대전 이런 데에서 그런 문제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 문제 오히려 안 더 하잖아요.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는 안 하는데요. 그런가요?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조회수가 안 나온다. 너무 뭐군 인권센터나 육대전 분들도 어. 분명 훌륭한 일하고 계시지만 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좀 자극적인 뉴스나 네. 자극적인 거 위주로만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쵸. 생각이 들기도 저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예. 좀 군의 기본적인 여건 마련에 대해서 하긴 그런 얘기는 별로 없었네요. 같이 다 한 목소리 좀 이슈되고,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네. 그런 이슈들만 많이 끄집어냈었던 것 같고 네. 어쨌든 제가 예시로 든 거고 군에서 자체 시스템으로 정화를 해주고 또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자꾸 이제 다른 데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고 이런 게 이제 군에 대한 안 좋은 여론과 군에 대한 안 좋은 사회적 인식까지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아무튼 육군 아미타이거 분명히 네. 좋은 정책이고 분명히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죠. 네, 그리고 혁신적이었어요. 일단 뮤직비디오가 매우 여러 의미에서 혁신적이었거든요. 혁신적이었죠. 네. 뮤직비디오는 잘 만들었어요. 이거- 영상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정운이 야. 몇 년 사이에 많이 발전했어요. 그 영상에다가 멸공의 횃불이랑 군갈 붙이죠. 끝내줘. 야 끝내줍니다. 그 전후 붙여죠. 네. 작살나요. 아무튼 뮤직비디오도 훌륭했고 군가도 나쁜 시도는 아니었다. 모든 시도는 좋죠. 하지만 주어진 역량과 주어진 예산과 주어진 인력을 시간을 과연 거기에 쏟는 게 맞을지 아니면 좀 더 본질적이고 좀 더 진짜 정신력을 고양하고 사기와 군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영역에 투자를 하는지 이 차원에서 보자 이거죠. 저는 그래서 비판적으로 봤고 저는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현역 군인들도 그렇고 다양한 예비역 군인들도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 네. 저는 이게 모닝 기상송으로는 좋습니다. 신나잖아요. 그래요? 저는 모닝 기상송은 좋던데. 저는 그 모닝 기상송으로 육군 들으면서 뭔가 기분이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래요? 노래가. 근데 이거를 따라 부르라고 강요하지 마셔라. 강요하지 따라 부르라고 말라. 하시려면 참모총장님이 뛰면서 한번 불러. 그러면 못 부릅니다. 그쵸. 고 워리어 고 빅토리 못 부릅니다. 엇박이에요. 오른발에 지금 육군이 들어갔네. 그 왼발에 원래 들어가야 되잖아요. 부르는 뭐 구성원들이 되게 자괴감을 느낀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들었어요. 또 부대에서는 따라 부를 수 있게 띵걸음 간에 아침 기상 간에 아침 점호 간에 막 시키잖아요. 그쵸. 다행인 거는 체조가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체조. 만약에 육군 체조해가지고 육군 체조해봤어요. 최악이다. 옛날에 2011년대도 많았습니다. 그쵸, 많았죠, 독도 갈매기송 막 같이 뭐 많이 군인들 있죠. 하고 뭐 강남 스타일 다 같이 뭐 추면서 하기도 하고 아무튼 어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휘관 바뀔 때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육군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거에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가면 본질적으로 좋겠다. 한 네. 거 가고 그런 것 때문에 또 행정소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이런 거 바뀌면은 또 육군도 교육 장교들 또 이거 육군 군가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인사과장들은 또 이걸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일선 부대에선 이런 일이 생기죠. 매 중대 대대급별로 아침마다 군가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 보고하라. 또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매일 아침 상학 시간에 또 체조 경연 대회하고 연대에 종합하고 그걸 군가 가창 경연 대회하고 그거를 또 사단에 종합하고 사단 정훈 장교는 6번에 보고하고 이게 맨날 네.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 하나 생기면 행정소요가 또 엄청 어마무시하게 생기죠. 이게 생각해보니까 우리 군이 또 이런 네. 일이 이건 때문에 행정소요가 많네. 엄청 많아요. 그게 지금 정훈 장교들이 지금 정신교육 하기도 바쁜데 예? 이런 게 생겨서 군가 했냐 안 했냐를 전부대 체크해가지고 올리고 이걸로 하루 다 보내는 거죠. 그리고 군가 숙지 내가 퍼센테이지인데 얘가 그리고- 노란불 빨간불 그쵸. 초록불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정확해요. 그게 지금 정군 장교들이 하는 일이고 지휘관들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한 부대는 또 표창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촌극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선생님 그만하십시오.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하죠. 좋은 시도였으나 더욱더 발전했으면 바라고. 편집 잘해주세요. 네, 이렇게 좀 네. 편집 잘해주세요. 우리 군인들은 20살이 넘은 성인들입니다. 그쵸, 성인이죠. 네, 성인은 어린애가 성인답게 네.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네, 뭐 좀 그러네요. 학생이 네. 아니에요.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네. 또 불편하실 수 있는 소식인데 네. 괜찮으실까요? 말씀하십시오. 저 이제 끝나는 왜 거 아니에요? 불편한 뉴스밖에 없죠? 아, 그러니까요. 네. 오늘 그렇네요. 네. 하지만 미담 소식도 있으니 미담도 있나요? 나중에 이따 미담도 좋습니다. 한번 같이 네.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관학교 군사교육의 군사훈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얘기하면 저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걸 얘기하실 수 있죠?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 또 635 네. 3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얘기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긴 하죠. 네. 저는 약간 제도적 차원 그리고 네. 정책적 차원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네네. 2년 전부터 갑자기 사관학교 군사교육이 체험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체험형이요. 체험형. 이런 훈련을 체험해보는 정도로. 자, 어떤 기조였냐? 네. 사관학교에서는 병사 수준, 소대장 정도 수준의 군사 기술, 군사 지식만 가지고 가면 된다라는 방침하에 많은 훈련들이 사라지고 체험형으로 바뀌었어요. 그 중에 사라진 게 이제 유격훈련과 공수훈련이 원래 없어지려고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일단 유격훈련은 사라졌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공수훈련은 이제 2학년 때 봤던 게 이제 3학년 때로 받고 4학년들은 이제 각 부대 가서 야전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이 되고 KCTC도 사라졌네요. 원래 저희 때까지만 해도 KCTC, 유격, 유격훈련, 공수훈, 그다음에 공수훈련 공수훈련, 네, 병체험훈련이라고 해서 야전 부대 있고. 가서 일주일간 해당 부대에서 맞아요. 병사들이랑 똑같이 이제 생활하는 지내보는 게 게. 있었죠. 아주 좋은 훈련이었어요. 네, 저는 맞습니다. 그때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내가 나중에 소대장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맞아요. 대해서 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이제 사실 저 때까지만 해도 저희 훈련이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저도요. 굉장히 강한 훈련들을 받았었고 왜냐면 야전 가니까 너무 쉬웠거든요. 맞아요. 생도 때 받았던 게 너무 힘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네. 생도 때 진짜 하드한 트레이닝들을 받고 훈련을 빡세게 받다 보니 야전 가서 자신감도 좀 생기고 그럼요. 체력적 자신감도 생기고 그럼요. 또 힘든 순간에도 내가 한 걸음 더 나서야겠다 뭐 이런 각오도 좀 생기게 됐었는데 현재 사관학교 특히 육군사관학교 교육이 군사훈련 교육이 많이 전과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네. 최근에 육군사관학교, 육군 3사관학교 둘 다 이 군사 시간을 줄이고 일반학 시간을 늘렸어요. 이게 사관생도들도 대학생들처럼 공부를 더 해야 된다라는 식의 기조로 군사학을 좀 줄이고 일반학을 좀 늘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19년도인가 20년도부터 20년도부터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이게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실제로 진짜입니다. 실제로 이제 임관한 소희가 있어요. 3사관학교 후배 중에. 그 친구는 3사관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저랑 연락을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선배님, 저는 3사관학교 오면은 훈련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훈련 많이 받고 많이 교육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학교의 교육 훈련 수준이 너무 높지 않다. 약하다. 그리고 많이 약하다. 자기는 유격 훈련도 하고 KCTC도 네. 하고 그래서 정말 야전에 가서 자신감 있는 소대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로는 많이 부족하다. 3사관학교에 실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수류탄도 안 던지고 맞아요. 실수류탄도 어느 순간 또 안 하고 안 하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제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모 대학교의 군사학과 출신이었거든요. 모 대학교 군사학과의 그 수석이었어요. 그 친구가 3사관학교 와서 또 잘했죠. 또 잘해서 인간 훌륭하게 해서 지금은 또 전방으로 이제 가는데 네.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생도가 그렇게 느낄 정도면 얼마나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저도 비슷한 얘기를 졸업자와 네. 현재 생도들에게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훈육관으로 있는 저희 교관들이 동기들 그쵸.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교관들, 훈육관들 동기들이 하는 얘기 선후배들도 계시고. 예. 문제가 많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사관학교 3사관학교 포함 우리나라 사관학교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군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왜 문인을 만드냐고요. 그러니까요. 누가 무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완전히 이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아시겠지만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는요 네. 오히려 학문을 줄이고 실전을 늘리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학문은 이제 인지 정도만 하고 실전을 더 늘려서 바로 현장에서 투입될 수 있는 그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쵸, 예. 것이 이제 학교에도 대학교도 다 변했고 문제 해결력 위주로 계속 가고 네. 더 현장을 중심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먼저 현장을 다녀와서 그쵸, 부족한 거 네. 채우게끔 하고 근데 이제 그 유격 훈련은 이제 OBC 임관해서 OBC 때 다 학군 출신하고 같이 받아라.
공수훈련은 학군 출신이 받지 않으니 너희도 굳이 받을 필요 없다. 이런 식의 명분들이 있었었던 거죠. 이거 뭐 너무 할 말이 많은데 네. 공수훈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공수훈련 공수훈련 너무 화가 나는 게 또 우리가 육사 출신과 삼사 출신이어서 좀 이게 그런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니 공수훈련을 우리가 2021년도에 3사랑 6사는 공수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원래 받아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번 연도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다 CBT에 반영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참모총장님께서 아시잖아요. 참모총장님이 사관학교 가셔가지고 하신 말씀. 네,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죠. 네. 사관학교 왜 공수를 꼭 뛰어야 되느냐. 등등등. 공수 인원들도 부족해 죽겠는데 왜 상도들은 다 뛰어야 되느냐. 네, 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약간 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조로 참모총장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남영신 총장님이. 남영신 총장님 학군이잖아요. 근데 그 해 6사랑 3사는 안 받았는데 학군은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런 의도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설마 그랬겠습니까? 설마가 사람 잡을 수 있죠. 에이 설마. 근데 이 3사 출신들이나 6사 출신들이 봤을 때 아니 3사나 6사는 공수시키지 말라 그러면서 왜 학군은 시켜? 물론 여러분들 학사는 못 시킵니다. 학사후생은 그쵸. 못 시켜요. 네. 왜냐면 기간적으로. 기초군사훈련은 안 받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기초군. 친구들을 불러서 공수를 뛰게 할 수 없죠. 그분들은 이제 학사는 제외하더라도 인관해서 이제 받는 분들이 계시죠. 인관해서 특전사 가는 특전사 친구들은 가시는 받죠. 분들이. 근데 이거를 왜 그러니까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고 희한하게 이게 사관학교 교육이 한마디로 군사 훈련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문약해졌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이 약해졌다. 네. 이제 문은 올라가고 약해졌다. 그렇다고 문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사관학교는 아무리 공부를 위주로 한다고 해도 군인을 길러내는 곳이 갖춰진 곳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연구하기도 솔직히 좀 어렵고요. 그쵸. 제한되어 있는 인터넷, 그 제한되어 있는 소통으로 솔직히 학문의 높이를 엄청나게 올리기는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학문을 쫓아가려고 그러고 지금 밖에 있는 사회는 실전성으로 가고 자꾸 실기 위주로 가는데 우리는 왜 필기 위주로 가냐 이겁니다. 그것도 생도들을. 그렇죠. 사관학교는 특수목적 대학교잖아요. 특수 목적을 위해서 있는 건데 네. 특수 목적을 내리고 다른 목적을 다른 일반 목적을 목적으로. 올린다는 게 이게 안타깝지만 학군단과 무엇이 다른가? 사관학교가 기숙하는 학군단의 수준을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맞아요. 군사훈련 수준을. 그러니까 다 같이 수준이 올라가길 바라야 되는데 이상한 평준화 정책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학군은 네. 임관하기 전에 임관하기 전에 유격훈련이나 KCTC 안 받으니까 네. 너네도 받지 너네도 마. 받지 마. 나중에 같이 받아. 그러니까요. 왜냐? 그래서 사실 이거를 뭐 현재 총장이신 분께서 개인적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인연이 있는데 너무 잘 아는데 좀 많이 제가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됐죠. 저도 많이 비판적이에요. 네. 웃긴 게 너네도 얘 사건도 안 받으니까 너네도 받지 마. 이게 도대체 이게 납득이 안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의가 그였어요. 같은 소인데도 배우는 게 다르니 같이 받아라라는 의미는 부여했는데 그러니까 더 잘할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명분은 뭐 너희는 군사 전략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훈련보다는 공부를 더 해라라는 명분. 명분이야 좋죠. 하지만 사관학교의 목적이 강인한 체력과 강인한 전투력을 가진 정예 장교를 양성하는 곳인데 군사훈련의 수준을 낮춘다? 나중에 받아라? 이게 맞을까? 그러니까 네. 안타깝지만 이거를- 정예 장교가 되고 체력적으로 우수하고 전투력이 뛰어난 장교가 되지 않은 사람은 전술적으로도 식견을 가질 안 수가 되죠. 없어요. 안 돼요. 유격 훈련을 진짜 빡세게 받고 KCTC 가서도 구르고 물론 지금 OBC 가서 다 합니다. 소위 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죠. 나중에 할 건데 왜 굳이 사관학교 때 해야 되냐.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관학교에서는 정말 제가 잔인한 얘기지만 제가 만약에 사관학교 장이라면 정말 엄청나게 특수부대도 울고 갈 만큼의 훈련을 절 만들고 그거와 별개로 생도들에게 그것 때문에 안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그쵸. 일반 학기를 완전히 풀어줘야 됩니다. 더 자유롭게 공부할 수 네, 있도록. 오히려 일반 학기 때는 아침 조모를 너프하게 좀 한다던가 체육대회는 자유롭게 한다던가 하지만 학예 군사 훈련은 군사학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군사 학위를 더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정말 누구보다도 밤새워 공부하고 네. 코피 터질 때 정도로 훈련을 하게끔 훈련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맞습니다. 예. 나중에 갔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게 훈련을 받았는데 라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더 군에 대한 애정과 그럼요. 또 군을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사명감과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게 선순환 구조로 생기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와해가 되니까 현재 생도들도 좀 내가 이 정도 군사훈련만 받으려고 육사 왔나? 내가 학생 때 생각했던 육군사관학교는 최고의 군사훈련, 가장 양질의 군사훈련을 받으러 온 곳이었는데 실제로 이런 거에서 이 비전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할 거였으면은 애들이 한양대, 서울대 가야죠. 서울대, 한양대 네. 이렇게 좋은 학교 그냥 갔죠. 근데 그쵸. 좋은 학교, 육군사관학교는 좋은 학교를 포기하고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온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럴 거면 그냥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 가서 학군단으로 가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육군사관학교가 무너지면 진짜 안 되거든요. 국가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뭐 육사 네. 출신이시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3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육군사관학교가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군의 기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가가 무너진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러 군대 또 우리 역사 속에서 최고 간부 양성 기관이 무너졌을 때 그 국가는 멸망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모든 근대 국가를 세웠을 때 모든 국가에서 하는 게 군대를 세우고 간부 양성 기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세워요. 그만큼 사관학교가 역할이 중요한 곳인데 거기에 교육이 안일해진다 혹은 문약해진다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문제가 절대 문제가 있고 이거는 그래서 이어서 제가 문제를 또 느끼고 온 게 네. 며칠 전에 제가 육군사관학교 훈육요원 격려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육군사관 갈 수 있어요? 육군사관 코로나 그거 없어요? 다 열렸더라고요. 왜 3사관학교는 저를 안 불러주죠? 이게 아니 연락 한 번 없네? 저도 연락해서 와서 간 건 아니고 네. 격려 행사 가시는 분들한테 꼽사리 껴서 갔는데 나도 가고 싶어요. 3사관학교 우리 고향. 한번 같이 가요. 네? 저도 한번 데려가 주세요. 나 육사 한번 데리고 가요. 한번 육사 한 가요. 번도 못 가봤어요. 제 꿈입니다 여러분들. 육사 가는 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갑시다. 상식을 이루겠네요. 갔는데 생활관에 10년 만에 제가 처음 들어갔어요. 네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